이게 장갑인데요. 제가 콘크리트 타격이 맨손으로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MMA 장갑 했을 때만큼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합니다. 발도 이게 맨 발바닥으로 세게 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신발을 좀 신어주고 이렇게 보호막이 좀 있으면 마음껏 찰 수가 있고요. 그냥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발로 차긴 차는데 손도 그냥 맨주먹으로 치긴 쳐요. 치는 텐데 피부가 뭉개져 가지고 인간의 피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찰열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뭉개진다거나 많이 치다 보면 여기가 벗겨집니다. MMA 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처음 이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온스를 껴가지고 타격을 해봤는데 12온스도 너클이 닿아가지고 그게 부상을 입을 것 같아서 기존 MMA 4온스로 해가지고 방수 테이프를 한 2,000 몇백 원짜리 있어요. 방수 테이프 그거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쿠션을 만들어 놓고 치거든요. 그 안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네, 저는 이제 이게 목장갑, 일반 시중에서 하는 목장갑 있잖아요. 빨간 장갑. 이거 두 겹으로 합니다. 왜냐면 두 겹으로 안 하면 피부 마찰열을 견딜 수가 없어서 피부가 뭉개져요. 그래서 이거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주작 없이 타격하는, 강도는 이렇게 MMA 장갑만큼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세게 할 수는 없으나 콘크리트 타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종 제 나름대로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잘한다 해서 격투기를 잘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펀치력이 강화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저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차력 기공을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걸 바탕으로 치는 거예요. 인체가 전체의 몸을 하나의 압력, 하나의 반탄력을 형성해서 한 점에 모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은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칩니다. 첫 번째를 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좀 부상을 입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클에 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칩니다. 이래야지 타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때는 사람을 타격할 때나 같이 가까이 할 때는 손을 부상을 입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콘크리트 타격을 가능하다. 다만 많이는 못 칠 것 같아요. 왜냐면 너클 그 손 보호 차원에서 MMA 장갑을 끼고도 치고도 좀 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갑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뭐 손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자체가 없어요. MMA 장갑도 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동작만을, 원래는 원활하게 치는 족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손이 다칠 수 있는 거로 제가 그냥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리버샷 같은데 간치기 할 때도 여기 치잖아요. 이 부분은 고무 망치로 같은 곳을 한 10번이나 20번 정도 타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방어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격투기 선수처럼 막 이렇게 훈련 복근을 운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몸 자체 하나의 압력, 반탄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 그걸로 이제 약간 반탄력 받아친다 그러나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사람이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몸 전체 격투기 선수라면 방어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이것도 하나도 제 노하우로 해서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콘크리트 목장갑 끼고 타격, 그 다음에 고무망치로 리버샷, 명치 부분, 다른 부분 가슴뼈 이렇게 이런 주요 약한 부분들 복부 위주로 타격을 보여드립니다. 발은 접대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리도 다 가능하고요. 뭐 어느 정도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지 그 망치로 때리면 안 아픈 사람 그냥 골로 가죠. 이게 머리 때리거나 그냥 골로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수련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탄력, 방어력을 갖출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쳐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쉬었다 쳐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MMA 장갑 끼면 좀 더 세게 칠 수 있지만 좀 쉬었다 또 쳐도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아무래도 목장갑이다니까 손을 좀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리버샷 맞는 것처럼 내가 세게 해가지고 이 정도 같은 것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다 펀치 맞는다 해서 안 아픈 건 아닙니다. MMA 선수 같은 데 체중이 있고 타격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방어력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좋은 훈련 방법일 수 있고 이것도 제 노하우가 속하는 겁니다. 치는데도 힘드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버샷 몇십 대 때렸고 명치 부분에 때렸으면 여기 부분에 때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방어법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뼈가 없어가지고 뼈가 한 게 살이 없어요. 이거는 세게 치면 골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 코팅을 몸에다가 코팅을 해주면 방어막 코팅을 해주면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원리인데 이것도 제 노하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요. 기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배우게 되다 보면 상대방의 펀치를 무시하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타격을 목장갑을 다시 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펀치를 상대방의 펀치를 X자 커버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때리면 됩니다.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때려가지고 KO 시키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수련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맨손 격투기는 뭐 칼을 이기거나 총을 이기거나 활을 이기거나 검을 이기거나 표창을 이기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항상 칼을 갖고 다닐 수 없고 또 법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형사처벌 당하죠. 그래서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